네, 평안고등학교 2학년 기하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온라인으로 시작돼서요. 어, 그, 신사고 교과서 108페이지 새로운 단원, 공간도형 단원부터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모두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페이지는 108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 마찬가지로 이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노트 피시고 요거 단원 제목 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8페이지. 이제부터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네요. 이 책의 이름은 기하, 기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책인데 원래는 기하와 벡터였어요. 그때 그 벡터는 사실 공간 벡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간 벡터의 개념은 근데 이번 책 기하로 오면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빠진 건 아니에요. 공간에 대한 개념은 남아 있어요. 그게 공간 도형 쪽에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공간 도형. 근데 공간 도형이라는 건 지금까지 했던 수학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말 그대로 도형이잖아요. 너희들이 도형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했던 도형은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해서 배운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거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야죠. 또는 뭐 직각 또는 정삼각형 뭐 이런 것들의 성질. 그 다음에 사각형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각형의 대각선들의 성질이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능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배웠던 도형이 수능 때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보겠다. 입체로 확장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건 다. 네,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요. 다시. 어, 이어서 얘기합시다. 그때 배웠던 거 이제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이제는 이거를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공간에서 이제 위치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점과 선과 면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건 뭐냐면요. 각도예요, 각도. 뭐, 우리 이미 각도 될 줄 아는데 뭘 또 각도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면이라는 게 생겨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면이라는 게 생겨요. 구부러지면 말고요. 공면은 안 배웁니다. 공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학 과정인데 대학 가서 공면 배우는 그것도 어려워요. 아무튼 평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평면끼리도 각도라는 게 생겨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간에 건축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각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심플하게 90도라고 봐도 되겠지만 뭐 어떤 좀 멋있는 건물들은 막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아무튼 그럴 때 그 면과 면의 각도 또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면과 선의 각도들이 좀 이제 뭐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공간 도형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위치 관계라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다. 점과 점의 위치 관계, 점과 선의 위치 관계, 선과 선의 위치 관계, 뭐 선과 면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해되나요? 그 위치 관계를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각도도 재보고 판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꺼져버렸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9페이지 첫 번째 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위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뭐를 먼저 해봐야 되냐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평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결정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뭐 위치 관계, 여러 가지 종류의 위치 관계들을 설명할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도형 단원에서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쌤이 네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세 가지 설명할 거고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두 가지 설명할 거예요. 이 몇 가지, 가지수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아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요 네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 이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아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세상에 요 네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본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들어간 문제 틀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판단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헷갈려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결정 조건은 요거 네 개라고 생각하고 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써보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세 점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세 점. 그 대신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 치면 이 직선 위에 점이 딱 싹싹 세 개 있으면 이거는 면의 결정 조건이 아니고 직선의 결정 조건이 돼버리죠. 사실 직선은 점 두 개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끝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뭐 직선이 아닌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삼각대예요. 삼각대. 삼각대 뭐에 쓰는 건지 알죠? 삼각대 뭐에 쓰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너희들이 이제 뭐 어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뭐 없으면 대부분 없죠. 뭐 없으면 가족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찍으면 이제 삼각대로 찍죠. 뭐 요새는 셀카봉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삼각대 놓고 찍으면 좀 더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평면의 결정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대 이 각자가 다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라는 얘기잖아요. 삼각대가. 그래서 이각대, 뭐 사각대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이각대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을 거고 쓰러질 거고 사각대는 어떻게 되냐면 삐걱삐걱거려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책상 생각하면 돼요. 책상 다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4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책상들이 있는 거예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흔들리는 의자들이 있죠. 의자 다리가 3개면요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4개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 3개짜리거든요. 3개로 평면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이 평면은 3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한 개, 다리 사각대라고 하면 나머지 한 개가 어디에 약간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이제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딱 점 3개, 삼각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점 3개면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3개가 이제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점 2개면 직선이 결정되니까. 그게 두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러니까 심플하게 한 직선과 한 점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그 위에 있지 않은 이라는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 잘 되고 있겠죠. 두 번이나 끊기니까 불안하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겠죠. 됐나요? 이거는 뭐 1번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3번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번에는 뭐냐면 두 직선이 있으면 돼요. 두 직선.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한 점에서 이렇게 하나가 크로스 되는 거. 이렇게 크로스 되는 형태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평면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이번에도 두 직선인데 이번에는 평행하게 그려주면 된다.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기호 알죠? 평행하게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지나는 애도 평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요 네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네 개라고 외우셔요. 다시 한번 외워보면요. 첫 번째 삼각대 뭐라고요? 세 점. 두 번째 세 점 중에 두 개 연결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세 번째 직선 두 개인데 이번에는 크로스. 그 다음에 직선 두 개인데 평행.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씩 짝지어서 외우면 좀 잘 외워질 거예요. 두 개는 세 점으로 만든 거고 두 개는 직선 두 개로 만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냥 세 점, 세 점 중에 두 개 연결해서 한 직선과 한 점, 그 다음에 두 직선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스하는 거, 하나는 만나지 않는 거, 평행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해되죠?
그러면 거기 109페이지 문제 1번. 뭐 이거 굉장히 쉬워요. 문제 1번. 그거 한번 책에다가 빨리 풀어볼까요? 109페이지 문제 1번 책에다가 빨리 풀어보면 ABCD 4점으로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래요. 4개는 전부 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요거죠. 첫 번째 조건. 요거 중에 몇 개를 뽑아내라? 3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기억나죠? 4 콤비네이션 3. 답은 4가지 방법이 있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콤비네이션. 넘어갑시다. 110페이지. 11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위치관계 한번 해볼게요. 써보면 가로 2.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기호를 좀 쓸 건데 뭐 기호랄 것도 없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요 직선하고 평면을 쓰는 기호가 있어요. 많이 이전에서도 많이 썼는데 보통 직선은 L, M, N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3개쯤 되면 LMN 쓰고요. 3개 넘어가면 이렇게 써요. 뭐 L1, L2, L3, L4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3개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평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기호를 많이 쓰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많이 써요.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LMN이라고 표시하면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기호들로 좀 표현할 일이 나올 텐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통 기호는 이렇게 쓸 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 공간에서의 위치관계를 살펴볼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선 면들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선끼리 할 겁니다. 뭐 굳이 점은 하지 않아요. 점은 뭐 우리가 이미 너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공간에서 특별한 건 이제 직선과 면에 대해서 선과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어떤 위치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라고 그랬죠? 4가지. 직선의 결정 조건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 봅시다.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평행하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보통 항상 위치 관계는 스타트는 그거예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한 점과 평행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위치 관계가 하나 생겨요. 공간에서는. 요렇게. 보이나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같은 방향 바라보는 거 평행한 거. 근데 뭐가 있냐면 이 평행한 걸 살짝 튼 거가 하나 있어요. 평행하지 않아요. 맞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제 이거를 공간에서 새롭게 배우는 건데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인 위치.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근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좋은 내용은 뭐냐면요. 한 점과 평행을 방금 우리가 배웠어요. 뭐에서 배웠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 몇 번이죠? 3번과 4번이죠. 맞죠?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면 결정하고요. 평행하면 평면 결정해. 맞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개는요. 이런 관계는 어디에 있는 관계냐면 평면 위에서 발생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렇게 되는 위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평면 위에 있어야 한 점에서 만나든 평행하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요, 꼬인 위치면요.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 있나요?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너희들이 아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몇 가지뿐? 네 가지뿐. 지금 쌤이 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이제부터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요 안에 꼬인 이치라는 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평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평면이 아니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한평면이가 아니다. 얘는 한평면이가 아닙니다. 얘는 공간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얘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이렇게. 보통 평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다가 아까 평면 기호 알파를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보면요. 이렇게 관통하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 뭐 L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이 평면, 이 코이니치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여기 관통하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만나는 점이 없게끔 여기다가 적당히 M이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L에면 쓴다 그랬어요. L하고 M이 코이니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세 점 중에 한 두 개 연결해서 한 직선과 한 점, 두 직선 가지고 이제 만나는 두 직선, 만나지 않는 평행한 두 직선. 이었고요. 그다음에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경우 중에 꼬여 있는 위치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하고 평행한 거는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되고 꼬인 위치는 평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됐나요?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이제 직선 말고 이제 직선과 면으로 넘어가서 직선과 면의 위치 관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로 네, 대화 문자가 와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아까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고요. 이번엔 직선과 평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직선이 있고요. 평면이 있어요. 얘랑 얘가 뭐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선 항상 위치 관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무조건 깔고 들어가요. 첫 번째,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해보면 얘도 세 가지가 있어요. 가지수를 좀 기억하라 그랬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세 가지.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은 네 가지.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평면,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평면 알파. 여기도 그려두고 여기까지도 그려둡시다. 이번처럼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만난다. 그럼 만나는 경우 어떤 게 있을 거야? 이 직선하고 만나려면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만난다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딱 만나니까 여기 딱 만나는 한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평면하고 직선은 만나는 관계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관통하는 거 말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으냐? 이거는 이 직선이 이 평면 안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년에 집합 배웠죠. 포함. 그 포함이라는 관계를 써서 첫 번째 포함되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포함되는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이 평면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관통하는 띠디디디 이렇게 관통하는 이렇게 만나는 한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만나는 경우예요.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공중에 떠 있는 거. 만나지 않는 물의 직선끼리는 보통 뭐라고 했죠?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면이랑 직선도 똑같아요. 얘랑 얘랑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평행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3번. 마지막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우리가 오늘 암기할 내용은 여기까지 암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이 어떻게 하면 결정이 되나 네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세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했어요. 세 가지. 마지막 평면 이제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얘 평면과 얘도 씁시다. 얘는 세 가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뭐랑 뭐가 있다고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만나는 관계가 있고 심플하게 만난다라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평면 쪽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네,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만나는 관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릴 때 좀 팁은 평행사변형을 잘 그리시면 돼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하나, 세로로 긴 평행사변형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랑 요거는 여기 따다다다 여기랑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하시고 나머지는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관계예요. 평면 알파와 베타가 우리가 평면이면 알파, 베타, 감마 쓴다 그랬어요.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그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는 평면하고 직선이 만나면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어떻게 만날까요? 여기는 선에서 만나요. 선에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한 이 선. 뭐 이제 평면이니까 더 펼쳐지니까 여기 연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요 선을 우리가 보통 뭐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선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름을 붙일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교선이라고. 우리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죠? 교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교차하는 점, 해서 교점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교차하는 점은 교차하는 선이다 해서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평면 두 개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관계가 있는데 만나는 경우에는 뭐가 꼭 생겨야 되냐면 교선이 생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평행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평행사변형 두 개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렇게 두 개 그려서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이게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페이지 111페이지까지 했어요. 111페이지 문제 2번. 문제 2번. 이거는 뭐 그림 그릴 것까지는 아니니까 책에다가 111페이지 문제 2번 한번 책에다가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다 풀었을까요? 덜 푼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푼 사람들은 재생해서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문제 볼게요. 문제가 육각 기둥 위에 아래는 정육면 정육각형이고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면이 몇 개일까요? 위아래 하나, 옆면 6개니까 총 8면이겠죠. 8면. 면 8개짜리 육각 기둥이 있는데 이거랑 ABHG 그러니까 요 왼쪽 요 ABHG랑 만나는 애랑 평행하는 애를 찾아보려. 만나는 애랑 평행하는 애. 한번 봅시다. 보면 요 왼쪽이랑 만나는 애를 찾아보면 우선 간단하게 보이는 게 B, C, H, I 뭐 이런 거 하나 보이나요? 이런 거 하나 보이고 뭐 이런 거 하나 보이고 위에 면 하나 보이고 뭐 아래 면 하나 보이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면들이 만날까 안 만날까 그 나머지 면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좀 판단을 해보려면 연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냥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만난다를 찾는다 하면 개수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아마 나올 겁니다. 6개.
그리고 평행하는 걸 찾으면 평행하는 건 사실 좀 쉬우니까 하나가 딱 나오죠. 근데요, 지금 이거 열심히 찾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위치 관계 문제잖아요. 위치 관계. 그럼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처음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세상에 아는 건 내가 알려준 것밖에 없다. 기억납니까? 세상의 평면의 결정 조건은 몇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밖에 없다. 점 4개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너희들이 아는 상식이지 내가 원하는, 수학에서 원하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밖에 없다? 만난다와 평행한다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면이 평행해요? 어떤 면이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만나야 되죠. 이해됩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조건 평행해야 돼요.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은 이런 거 없어요. 만나면서 평행한 거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흑백 논리 같은 거예요. 양분 딱 양분돼 있어요. A 아니면 B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문제 봅시다. 무슨 얘기하냐? 만난다 찾는 거 너무 귀찮아요. 개수도 많고 쓰기도 불편해요. 맞죠? 근데 뭔 편하죠? 평행하다는 편해요. 평행하다 뭐죠? 딱 보이잖아요. 이거. 평행한 거는 DJKE, DJKE 면 DJKE가 평행합니다. 이거 말고 딴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만난다는 뭘까요? 요거 빼고 나머지 싹. 이해돼요? 지금 총 8면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면 빼고 평행하면 빼니까 나머지 만난다는 건 몇 개 돼야 돼요? 6개 돼야 되죠. 6개.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만나요. A, B, C, D, E, F도 만나야 되고요. 씁시다. A, B, C, D, E, F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G, H, I, J, K, L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다 요거부터 써보면 A, F, L, G, A, F, L, G, 그 다음에 B, C, I, H, B, C, I, H, 그 다음에 C, D, J, I, C, D, J, I,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죠? F, E, K, L, F, E, KL까지 다 만나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푼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기하적인 센스가 좋은 거예요. 기하적인 센스가 굉장히 좋은 건데 아마 그런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세고 있었겠죠. 이것도 만나는 것 같고 저것도 만나는 얘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좀 헷갈리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 평면과 평면 위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다.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게 아니면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해야 되고 끝. 이해되나요? 두 가지밖에 없다. 반대로가 아니고 또 다른 거.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평행하거나 한 점이 아니에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포함밖에 없어요. 포함하거나 한 점이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평행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네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총 몇 가지? 이건 쓰지 말고 말로 좀 합시다.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 네 가지 있었습니다. 가지수를 먼저 외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쓰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면 되는데 위치 관계에서는 접근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는 이제 세 점 먼저 세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점이 3개일 때, 3개 점 중에 2개 연결해갖고 한 직선과 한 점일 때, 그 다음에 직선 2개짜리 평행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는 우선 접근은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만나면 한 점에 맞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교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만나지 않은 평행한 경우도 있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꼬인위치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항상 가지수 먼저 기억하시고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다라는 기준으로 공간 도형 쪽은 조금 접근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다음 시간부터 111페이지 문제 예제 1번부터 들어갈까 하거든요. 좀 색다를 거예요. 뭐 이런 문제도 있나? 거의 다 증명 문제예요. 공간 도형 쪽에서는 증명 문제가 많아서 뭐 이런 문제도 있나 싶을 그런 내용들을 좀 하게 될 거니까요. 그냥
뭐 사실 너희들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니긴 해요. 뭐 이렇게까지 뭐 사고를 원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추석이죠. 추석 지나서 한 시간 더 하니까 추석 후에 듣는 친구도 있겠구나. 아무튼 간에 명절 잘 보내고 어, 잘 보내고 보냈길 바라고 한 시간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